그럼에도 우리 증시는 간다. 5,000피 갈 수 있을까요? 시황 따라 변하는 테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시황 따라 변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최근 박자의 흐름이 어떻던가요, 소장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선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이제 5,000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주사들, 그다음에 증권주들, 금융사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외에 또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식들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주식들은 과거 우리가 그 2021년, 2022년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아직 동학개미운동이 열리기 전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방송에 저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한 주식들이 거의 묻지마식 투자였었어요. 일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갖고 그것들이 이제 오버밸류까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식이 바로 가진 않아요. 대신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입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애들이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은 다 실적이 괜찮아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화장품, 식음료 이런 것들도 다 수출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움직이면서 하나의 테마가 움직인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안 가요. 그러면 그들도 갈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이고 금리 인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떴어요. 미국에서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리 인하기에는 소수 종목만 가요. 많은 종목이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금리 인하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와 주식시장은 역의 관계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금리를 좀 낮추는 건 뭐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기업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낮아질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업이 막 좋을 때는 비싼 뷔페에 온 거예요. 비싼 뷔페에 오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상태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좀 싼 뷔페에 오면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특정돼 있잖아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는 것이 주식시장에 저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이 중요한 인사이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종목 넓힐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목을 좁힐 때다는 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종목에 관한 선별은 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소장님.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 종목이 더 오버밸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게 좀 어렵긴 어려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카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야 이거 다 올랐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살 걸 껄껄껄 이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껄껄껄을 벌써 두 번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다. 근데 또 내일 급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를 몰랐었듯이 모르는 거지만 역시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는 방법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확실한 종목에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수 이야기 좀 넘어가서요. 연내 코스피 3,400포인트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중동 리스크보다 국내 증시에 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연내 3,400. 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네. 거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대략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떼고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저는 올 증시가 한 15%에서 20% 정도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4천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한 3,500 이상 조금 3,500과 4,00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전제 조건은 앞서 얘기한 일단 경제 성장률이 돌아서야 되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저 효과라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에서 1%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신용잔고라든지 고객예탁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아직 6만 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주게 된다라면
그러면 3,300은 그냥 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시가총액 중에서 2차 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주로서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동차가 새롭게 재평가만 받아도 3,300원 간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대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순환매가 돌면 3,500 정도까지는 저는 국내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동성을 올 초부터 봄부터 공격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추세를 추종하지 않으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를 추종하면 오히려 수익은 쉽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세 잘 파악하면서 시장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지수 상승을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장에는 빠집니다. 미국발 악재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단기적으로 볼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악재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악재다라고 표현하신 게 그거죠. 이제 중국의 그 장비 들어갈 때 이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TSMC도 공이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그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장비는 누구한테 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허가를 제를 한 것처럼 쟤네도 허가인데 우리라고 해서 무조건 돼? 우리도 같이 허가다라는 개념 정도로 저는 봐요. 근데 아무리 이것을 뭐 정말 뭐 막으면 문제겠지만 막지 않는다 그래도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안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장안이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시안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미국 장비가 들어가가지고는 현재 어렵고 여기서 삼성전자 D램의 40%가 나오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램을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에 대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강하냐 약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 조그만 기침을 해도 감기 금방 걸리죠. 근데 네. 몸이 강할 때는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 안 걸릴 때가 있죠. 좀 건강하고 좋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조그만 악재에도 빠지는 정말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를 탈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뉴스에 삼성전자가 흔들릴 정도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 정도라면 조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안착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매수 구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차라리 하이닉스 앞서 제가 이제 오전에 나왔던 코너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는 2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 라운드 벌써 25만 원 올라왔어요. 예. 그런 것처럼 25만 원 구간에서는 저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훨씬 더 밸류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장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만약 삼성전자를 단기 트리거로 본다라면 다음 달 초까지는 한번 뭐 10% 정도로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것도 현재로서는 오늘 빠지는 거 봐서는 조금 불안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또 올라주는 것이 우리 지수에 3,400포인트를 가기 위해 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짚어봤고요. 소장이 그렇다면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차 전지나 자동차주들 이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2차 전지를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봤고 자동차도 잠깐 지난주에 들어줬을 때 긍정적으로 봤는데 투자자분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 작년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글을 쓰는 것 때문에 그 리포트 올라오는 걸 쭉 보거든요. 8시면 전 증권사 리포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삼성전자 리포트가 없어요.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증권사에서 없습니다. 삼성전자 네. 리포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있는데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고 자동차는 그나마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사서 기다리느니 2차 전지 사서 기다리느니 정말 네카오가 슈팅이 확 나오고 그다음에 로봇이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잖아요. 나는 분명히 저는 자동차가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A라는 홍길동이라는 투자자는 현대차를 미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의 팁인데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미인으로 보기 시작하면 서울경제TV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은 공략할 타이밍 소장님이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2 증가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신용잔고 이제 지난 동학개미 운동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열려있죠. 열려 있고요. 공매도도 증가를 하는데 네.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식인데 신용잔고는 우리가 맥스로 커지는 게 27점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네. 왜냐하면 증권사 자본만큼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7조 이상은 못 늘어나요. 거기에 따끔 뭐 우리가 70조, 80조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고 공매도도 또 지금 뭐 아무리 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차영주 네가 좋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칠 거야라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공매도와 신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움직이는 구간 내에서는 B2라든지 공매도는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신용잔고를 늘려야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게 개인들한테 유리하지 그렇지 않고 네이키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신용이나 공매도를 펀드 매니저가 아닌 개인들이 할 구간은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공매도를 해야 되지. 그때 가서 확인하고 공매도를 해야 되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 공매도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하이닉스와 네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네. 이걸 공매도 치셨던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들어요.